안녕하세요. 지금 세계 축구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선수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스카우트 H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핸더슨의 올 시즌 노팅엄에서의 폭풍 선방 활약 그리고 맨유 유스 시절을 포함한 커리어 전체를 1, 2편에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딘 핸더슨이 한국을 방문했던 일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 선수가 잉글랜드 대표 선수로서 카타르 월드컵 참가를 꿈꾸고 있는 부분, 그리고 맨유 유스의 핵심 멤버로서 레시포드와 보였던 재미있는 인연들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핸더슨 양력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1997년 3월 12일에 화이트 헤븐에서 출생을 했고요. 그 화이트 헤븐 같은 경우는 좀 맨체스터 지역하고도 가깝고 리즈하고 이쪽에 가까운 지역이죠. 북부에 있는 해변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좀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부유한 것도 아닌 중산층 가정에서 부모님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형제가 2명 있는데 막내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참고로 첫째인 칼럼 같은 경우는 딘 핸더슨보다 더 키가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왼쪽이 이제 칼럼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형 같은 경우는 스케이트나 골프 같은 조금 액티비티한 활동들 같은 것들을 좋아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SNS 활동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하는 반면에 이제 둘째 형인 카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성적이고 조용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안경 쓰고 이러면서 그래서 뭔가 SNS 이런 것들도 안 하고 있고 하다라고 하더라고요. 화목한 가정이고 축구 선수 가문은 아니지만 형도 스포츠를 즐기는 거 보니까 운동신경은 좀 타고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아버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폭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핸더슨 본인도 아버지가 자기의 가장 큰 팬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였고요. 그 어머니 같은 경우도 상당히 헌신적으로 도움을 많이 줘가지고, 그래서 그 핸더슨의 인생관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건 어머니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모도 엄마를 좀 더 닮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핸더슨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스포츠의 두각을 드러냈었대요. 이게 그 제리코 초등학교 시절인데요. 8살에 네트볼이라는 게 있대요. 네트볼 저도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좀 농구 닮은 그런 스포츠라고 해요. 그 네트볼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네트가 보이는데 네트에 공을 넣는 그런 스포츠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핸더슨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크리켓을 상당히 좋아했대요. 지금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크리켓을. 크리켓을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크리켓을 많이 즐겨 했었고, 실제 그 상당히 재능 있는 배트맨 타자 같은 그걸 이제 배트맨이라고 부르는데, 배트맨 겸 위켓키퍼였다고 하더라고요. 위켓키퍼가 그가 약간 포수, 야구로 따지면 포수 비슷한 그런 것들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골키퍼에 필요한 재능, 공도 잘 잡고, 팔도 잘 쓰고, 약간 크리켓에 재능이 있었다. 그래서 모자를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핸더슨이. 시야 가리기 그게, 지난 경기에서, 이렇게 모자 쓰고 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막 SNS에다가 또다시 크리켓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다. 약간 좀 이런 식의 사람들이 막 올리거든요. 크리켓을 좋아하는 것 자체를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핸더슨이 지금까지도 크리켓을 좋아하는 걸 알 수 있는 그 일화가 뭐냐면요. 2020년 유로 본선을 앞두고 이제 2019년에 잉글랜드가 크리켓 월드컵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 우승을 견인했었던 주장인 오인 모건을 만나가지고 조언을 들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큰 대회에 참가하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크리켓 인사들하고도 친분을 조금 유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핸더슨은 어려서부터 이제 맨유 팬이었다라고요. 그래서 이게 맨유 굿즈를 입고 있는 건데, 칸토나 시절의 유니폼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맨유가 아주 오랫동안 좋은 선수도 많이 나오고, 사실 프리미어 리그를 휩쓸었던 팀이기 때문에 많은 영국인들이 맨유를 응원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이런 본인이 꿈꾸던 팀에, 본인이 응원하는 팀에, 유스팀에 들어가서 또 1군 선수까지 됐고 아주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크리미널을 당해가지고 그거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근데 핸더슨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 맨유에 입단했었을 때 솔직히 놀랬었대요. 그때 자기 키도 작기도 했었고, 그리고 칼라이 유나이티드는 굉장히 작은 팀이잖아요. 거기서 뛰었을 때 맨유에 뛰는 선수들은 전부 다 초능력자나 아니면 슈퍼히어로 같은 인물들만 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그래서 믿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본인의 꿈을 향해서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맨유 선수가 됐지만 임대를 많이 다녔는데
이제 올 시즌에 이제 맨유를 상대해야 되는 선수가 됐지만 다시 또 맨유에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예. 핸더슨의 맨유 꿈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이름은 그렇게 알려지진 않은데 2019년 11월에 여자친구 존재를 이제 공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퓨처 와이프 뭐 이런 식으로 막 글도 쓰기도 하고 했었는데 올해 6월 18일에 그 이탈리아 로마에서 예,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건물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 인스타그램에 이제 사진 올라온 걸 막 넘기면서 봐가지고 그렇게 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런 데서 조금 야외에 이렇게 건물 같은 데서 이렇게 결혼식을 했더라고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에서는 이렇게 뭐 연인으로 오래 지내고 동거도 하지만 결혼식을 좀 늦게 하는 편인데 그래도 핸더슨은 뭐 빠르게 또 가정을 또 이루면서 또 안정이 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맨유에는 1997년생 4인방이 있죠. 뭐, 마커스 레시포드하고, 딘 앤더슨하고, 스콧 맥토미니하고, 티언 제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4명이 절친으로 지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핸더슨 레시포드하고 맥토미니하고 친하다라고 하거든요. 네, 맨유를 이끌어갈 사실 뭐 이제 미래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사실 저 이제 핸더슨 뒤에 그 지금 언급해서는 안 돼요. 그 문제 그 나쁜 재능 그 재능이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맨유가 이 선수들이 유스팀부터 너무 잘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핸더슨 같은 경우는 임대를 많이 다니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좀 자리를 잡는데 오래 걸리긴 했는데 레시포드는 이제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그렇죠. 예, 미트윌란하고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골 넣으면서 데뷔골도 기록했었는데 그때는 핸더슨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선수였거든요. 그냥 팬인 줄 알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레시포드가 골을 넣고 나서는 관중석으로 가가지고 한 이제 관중하고 이렇게 악수하면서 서로 기뻐하는 장면이 찍혔을 때 저 사람 누구야? 이게 실제 보도로 막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언론도 모를 정도에 예, 그때 그래서 얘가 딘 앤더슨이라는 맨유의 유스 선수다는 게 알려졌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레시포드가 이렇게 점프하고 이렇게 기뻐하다가 이제 저 장면이 연출이 됐던 거였거든요. 예, 정말 동료로서 거의 형제 같은 수준이 아니냐. 나는 못 뛰지만 나와 함께 생활하고 성장하던 친구가 이렇게 큰 경기에서 골도 넣고 너무 기쁜 포효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선수 우정이 대단하구나. 네. 근데 이때 그 핸더슨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다. 관중석에서 함께 기뻐했지만 마커스와 함께 뛰고 싶었다. 이를 통해 맨유 데뷔에 대한 절실함을 가질 수 있었고 레시포드와 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회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토미니하고도 그러니까 이게 핸더슨이 자기가 맥토미니나 이제 뭐 레시포드랑 맨유에서 라이벌리를 가진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포지션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떤 라이벌리냐면요. 운동할 때 누가 더 많이 하냐 이런 것들 경쟁을 했다는 건데 선의의 경쟁이네요. 네, 특히 맥토미니랑 이 경쟁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처음 그 맨유 유스에서 만났을 때부터도 누가 더 벤치프레스 무게 더 많이 치는지 그 스쿼트 누가 더 많이 하는지 이런 거를 경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스쿼트 잘하는데 스쿼트는 내가 더 잘해. 이거는 스쿼트 인정할 거야. 이 얘기는 내가 하체가 더 튼실하다는 얘기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런 그 좋은 성격을 갖고 있는 정말 운동으로서 경쟁하니까 내가 더 돈 잘 벌어. 내가 그러니까 그 패션이 어떻고 누구 만나고 이런 그 사생활의 논란이 없이 오로지 이 축구에 몰입한 이 세 명의 유망주가 나온 거 맨유에겐 너무나 기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벤 벤슨 칼라일 유나이티드 유스 코치였던 그 사람이 얘기했던 일화였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그 핸더슨의 그 경쟁심이 얼마나 강한지, 승부욕이 강한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였는데요. 번리 유스하고 경기를 했었대요. 번리면은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팀이니까 강하잖아. 칼라일은 거의 뭐 알려지지 않은 팀이고요. 당연히 0대 15로 대패를 했었대요. 0대 15로 대패를 했는데 그래도 이 경기에서 핸더슨은 굉장히 잘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기 끝나고 나서 핸더슨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도 막 펑펑 울고 있더래요. 너무 울고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핸더슨이 세 번째 실점 장면에서 자기가 좀 잘못했다고 이거 이렇게 뻗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뻗었다고 예, 그런 식으로 말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에 웃으면서 야, 네가 없었으면 우리 0대 24로 졌을 거야. 그러면서 위로를 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됐거나 이 본인의 그 플레이를 성찰하고 또 돌아보는 건강한 승부욕. 네, 그래서 벤 벤슨 코치는 이때 얘는 크게 될 선수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크게 될 자질을 많이 갖고 있네요. 예, 그냥 본인의 그 대패를 했고 뭐 그럼에도 일일이 분석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선수가 얼마나 이 준비된 그 프로냐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일화인 것 같습니다. 친한 선수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또 주목받았던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뭐 고드프리 같은 경우는 같이 슈스버리에서 네. 뛰면서 그때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까지 이끌었던 사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 대표팀에 같이 이제 올라가게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선수가 키어런 도웰이라고, 이 선수는 이제 그 노리치 시티 골키퍼거든요. 네. 둘이 그 16세 이하 대표팀부터 단계별로 경쟁하던 관계예요. 경쟁하던 관계인데 어쨌건 간에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경쟁자들과도 이렇게 좀 잘 지내면서 정말 건강한 경쟁. 이 핸더슨이 아주 인성이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잉글랜드 대표팀 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건데요. 그냥 기네스 신기록에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각종 그 자잘한 이제 기네스 신기록에 도전을 했던 거였는데, 이 중에서 핸더슨이 2개의 기네스북 신기록을 세웠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요. 가장 빨리 골키퍼 복장 입기. 그거를 49초 5일을 수립을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올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이크 클라크 찰터라는 선수 있거든요. 그 선수랑 함께 둘이 페어로 헤딩 패스 주고받기를 1분 사이에 얼마나 많이 하는가, 가장 많이 하기로 해가지고 91회를 주고받았더라고요. 이걸 뭐 승부욕과 기술을 다 갖고 있는. 그리고 윙어 출신이니까 아까 그 2부의 사진 보면은 머리 헤딩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헤딩에도 능하다는 거죠. 딘 핸더슨이 이렇게 기네스 북에 올라있는 몇 안 된 축구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세세뇽은 왜 있는 건가요? 같이 이제 21세 이하 대표였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간판은 어쨌건 세세뇽이었으니까, 원래 세세뇽도 도전을 했다. 세세뇽은 어렸을 때 워낙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어찌됐건 이제 핸더슨이 맨유에서는 이제 뛰기까지 임대를 많이 다녔지만,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골키퍼 재능이다 보니까 연령별 대표팀을 다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계별로 다 거쳤죠. 16세 이하부터 해가지고 17세 이하, 20세 이하, 21세 이하, 그리고 잉글랜드 대표팀까지 이제 승선을 하게 됐었는데요. 일단 뭐 20세 이하 월드컵 우승 멤버긴 해요. 저기 조그만하게 있는. 저 뒤에 있는데, 사실 이제 1997년생이기 때문에 우리도 익숙한 딱 20살이 됐던 2017년에 한국에서 이제 20세 월드컵 열렸는데, 이때 사실 잉글랜드가 좋은 재능들을 많이 배출하면서 17세 월드컵, 20세 월드컵을 뭐 다 우승하고 아주 주목을 받던 때였는데, 와, 근데 칼버트린 지금 보니까 되게 말랐네요. 그러니까요. 야, 저렇게 말랐었나? 솔랑키가 그 당시에는 이제 더 주목을 받았는데, 뭐 이브리그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저기 존 조케니도 보이고, 워커 피터스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쨌든 뭐 다 아는 얼굴들.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상당수가 잘 됐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물론 뭐 이때는 핸더슨은 나오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우드머니아는 주전 골키퍼가 있었기 때문에 벤치를 지키긴 했지만 어쨌건 간에 멤버긴 했었다는 거죠. 결국 지금은 핸더슨이 우드먼을 넘어서 그렇죠.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셰필드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딘 핸더슨이 잉글랜드 대표팀까지 승선을 했고, 또 유로 본선까지도 이제 참가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아일랜드하고의 경기에서 이제 유일하게 출전을 하긴 했었고요. 그 유로 2020때는 크로아티아전까지 벤치에 있다가 엉덩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조기에 낙마를 했었죠. 엉덩이 부상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시즌을 거의 망쳤고, 사실은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던 1년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찌됐거나 잉글랜드 대표 선수로 이제 본인은 아직 그 의지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그러니까 그 베팅오즈라는 곳에서 이제 배당률을 올린 건데요. 일단 램스데일하고 픽포드가 가장 배당률이 높죠. 그 픽포드가 퍼스트 골키퍼고 램스데일이 세컨드 골키퍼 자리를 거의 공고히 다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포프하고 핸더슨이 그 뒤를 놓고 세 번째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폼만 놓고 보면 도리어 포프와 핸더슨이 더 좋긴 하죠. 그렇죠. 반면에 픽포드도 약간은 조금 물론 지난 시즌 막판에는 에버튼을 잔류시키는 구세주와 같은 활약을 펼치긴 했지만, 또 초반에 에버튼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램스데일 같은 경우는 팀은 잘 나가고 있는데 본인은 살짝 조금씩 실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퍼스트랑 세컨드는 거의 안 바꾼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갑자기 이제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픽포드 램스데일 그대로 갈 거고, 저는 그러면은 아마 포프가 갈 걸로 보이긴 해요. 포프가 뉴캐슬의 성적도 좋고 사실 뭐 지금 잘하고 있죠. 포프도 핸더슨 못지않게 둘이 지금 현재까지는 프리미어리그 넘버원 골키퍼 놓고 경쟁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은. 물론 이제 엔트리가 26인이지만 굳이 골키퍼를 4명 데려갈까? 그건 조금 이제 희박하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어쨌건 간에 3라운드까지의 활약을 계속 보여준다면은 불가능은 아니다. 그렇죠. 또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픽포드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복이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또 예상을 못하는 감독이잖아요.
근데 램스데이도 좀 기복이 있는 골키퍼인데 그 픽포드를 빼고 램스데이를 올리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제 포프가 올라가고 핸더슨을 백업으로 오고 설마. 사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프리미어리그의 폼에 따라서 선수 선발을 과감하게 많이 바꿔왔던 것 같거든요. 물론 월드컵이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여기서 골키퍼를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핸더슨이 정말 지금 폼을 9월 달 내내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뭐 대표팀에 안 왔던 선수들도 아니고 그래서 핸더슨이 이제 카타르 월드컵을 갈 수 있을지도 이제 굉장히 월드컵을 이제 준비하는 잉글랜드 대표팀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한준TV 계속해서 유럽 축구, 세계 축구의 화제가 된 선수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한 선수들에 대해서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선수 댓글로 남겨주시면 스카우트 H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